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여러분은 아마 창문 밖을 한번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살면서 한 번쯤 품었다가 바쁜 일상 속에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논밭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학자들과 탐험가들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밀들 앞에서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설명되지 않는 장소들, 현대 과학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물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는 인류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끝내 설명해내지 못한 장소들이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새겨진 거대한 문양, 바다 한가운데 호련히 사라진 비행기, 수백 톤의 돌덩이를 옮긴 이름 모를 손들. 우리가 한창 땀 흘려 일하던 1970년대 세계의 학자들과 탐험가들은 이 비밀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침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이집트 카이로 외곽 기자 고원 위에 서 있는 대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완성된 구조물입니다. 높이 138m, 무게 평균 2.5톤에서 많게는 80톤에 달하는 석회암과 화강암, 블록 230만 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크레인과 레이저 측량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이 피라미드를 그대로 재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공학자들은 말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230만 개의 돌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루에 돌 하나를 놓는다 해도 6,0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약 20년 안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00개 이상의 블록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무게만 수톤인 돌을 단 하루에 300개씩.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정밀도입니다. 피라미드의 내면은 각각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으며 그 오차는 0.05도 이내입니다. 내부의 왕의 방은 진북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고 내부 통로는 특정 별자리와 일치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3개의 별 그리고 피라미드 3개의 배열이 정확히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1983년 벨기에 공학자 로버트 부발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일치입니다. 1970년대 미국 물리학자 루이스 엘버레즈는 우주선 뮤온을 이용한 투시 기술로 피라미드 내부를 스캔했지만 알 수 없는 밀도의 비정상 구역만 발견했을 뿐 끝내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최신 뮤온 단층 촬영 기술로 대피라미드를 다시 분석한 결과 왕의 방 위쪽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길이 30m 이상의 이 공간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디서 이 돌을 운반했을까요? 아스완의 화강암 채석장에서 800km, 나일강을 거슬러 운반했다는 설이 있지만 그 공정 전체를 재현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2014년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 젖은 모래 위에 썰매를 끌면 마찰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집트 고분 벽화에서도 돌 앞에 물을 붓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정밀함이 외계 문명의 개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1970년대의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류 학계는 이 피라미드가 고도로 조직화된 고대 문명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고 그들의 식단 기록과 의료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국가가 먹이고 치료하며 관리한 숙련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구 위에 이런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경이로움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영국 스톤헨지. 영국 잉글랜드 남부 솔즈베리 평원 한가운데에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서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25톤. 일부 석재는 웨일즈에서 250km를 이동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백 년에 걸쳐 세워진 스톤헨지는 1970년대에 새로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천문학자 제럴드 호킨스가 이 돌들의 배열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 즉 여름해가 가장 긴 날 일출 방향과 돌기둥의 정렬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지의 일몰 방향도 돌들의 배열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는 데에는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단 한 번에 완성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기원전 3000년경 처음 흙으로 된 원형 구조물이 만들어진 뒤 기원전 2500년경 거대한 사르센 석재 기둥들이 추가되었고 그 이후로도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변형되었습니다. 즉 수십 세대에 걸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향해 이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해 나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왜 이 거대한 돌들을 이 위치에 세웠는지, 누가 그 명령을 내렸는지, 그 노동력은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250km 밖에서 돌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도 돌은 있었으니까요. 연구자들은 웨일즈의 그 특정 석재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거나 혹은 신성한 의미를 지닌 곳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970년대 고고학 발굴에서는 주변 땅속에서 수천 명의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사이에 묻힌 것들로 영국 전역에서 이곳까지 운반된 유골들이었습니다. 재래의 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치유의 성지였을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멀리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곳으로 순례를 왔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치아 성분을 분석하니 수백 킬로미터 밖 지역의 물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아팠던 사람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찾아온 가족들. 이 돌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인류가 하늘과 대화를 나누던 신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톤헨지를 처음 세운 사람들은 글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십 세대가 지나도 이어질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돌로 새긴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 세 번째, 페루 나스카 라인. 1939년 미국의 역사학자 폴 코속은 경비행기를 타고 페루 남부 나스카 사막 위를 날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땅 위에 새겨진 거대한 그림들, 수백 미터에 달하는 벌새, 원숭이, 거미,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에 뻗은 직선들이 하늘에서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저 흙 위에 긁힌 자국에 불과해 보이는 이 선들이 공중에서 보면 완벽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림의 전체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백 미터 크기의 완벽한 형상을 땅 위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연구자들은 간단한 측량 도구와 밧줄만으로도 이 정도의 대형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밀함과 규모는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나스카 라인의 총 면적은 약 450평방킬로미터.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7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 지역에 살던 나스카 문명은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의 목적은 전적으로 추론에 의존합니다. 나스카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20mm도 채 되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지역입니다.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선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이 메시지를 보존해온 셈입니다. 1968년 에리 폰 데니케는 그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나스카 라인이 외계 우주선의 활주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2천만 부 이상이 팔리며 1970년대 미스터리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활주로라면 단단하게 포장되어야 하는데 나스카의 흙은 너무 물러서 우주선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수학자 마리아 라이에는 평생을 이 사막에서 보내며 나스카 라인이 천문학적 달력이자 물의 신에게 바치는 기우제 의식의 흔적이라는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들여 이 사막을 지키며 관광객들이 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40년 넘게 홀로 싸웠습니다. 1998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페루 정부는 국장으로 예우했습니다. 한 독일 여성이 페루의 사막에서 평생을 바친 이유, 그것이 이 선들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에서 새로운 나스카 라인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9년 야마가타 대학 연구팀은 AI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143개의 새로운 문양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막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칠레 이스터섬 모아이. 태평양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도 3,700km 떨어진 작은 화산섬 이스터섬에는 887개의 거대한 석상이 서 있습니다. 모아이라 불리는 이 석상들은 평균 높이 4m, 무게 14톤. 가장 큰 것은 21m에 75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인구는 최전성기에도 수천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석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아이는 섬의 내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섬에 처음 온 유럽인들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왜 바다를 등지는가? 연구자들은 이 석상들이 섬을 수호하는 조상의 영혼을 상징하며 내륙을 향해 마을을 지키는 방향으로 세워졌다고 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석상들을 채석장에서 섬 곳곳으로 이동시켰을까요? 이것이 이스터 섬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1970년대 노르웨이 탐험가 토르 헤위에르달은 이 섬을 직접 방문하여 원주민의 구전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모아이가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하와이 대학 연구팀은 밧줄을 이용해 석상 모형을 좌우로 흔들며 이동시키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채석장인 라노 라라쿠 화산에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채 땅에 묻혀있는 석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미완성 석상의 높이는 21m. 완성되었다면 이 섬에서 가장 거대한 모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작업이 멈추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스터 섬의 또 다른 미스터리, 즉 문명의 붕괴와 연결됩니다. 17세기 이후 이스터 섬의 나무는 모두 사라졌고 문명은 붕괴했습니다. 석상을 세우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다가 스스로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설, 또는 외부에서 온 전염병과 19세기 노예 사냥꾼들이 원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나무가 사라진 것이 인간의 남벌뿐 아니라 쥐의 창궐도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폴리네시아 탐험가들의 배에 실려온 쥐들이 야자나무 씨앗을 모두 갉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887개의 석상은 지금도 침묵 속의 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향하는 곳은
어쩌면 사라져버린 자신들의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 버뮤다 삼각지대. 플로리다,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의 해역. 이 구역에서 20세기에 들어 사라진 비행기와 선박의 기록은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45년 12월의 플라이트 19입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해군 기지에서 이륙한 TBF 어벤저 뇌격기 5대는 정기 훈련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모두 숙련된 해군 항공병이었습니다. 비행 시작 후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기지와의 교신에서 이상한 내용이 수신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교관 찰스 테일러 중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느 방향이 서쪽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기지는 방향을 알려주려 했지만 교신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구조대로 출동한 마틴 마리너 비행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총 27명. 잔해도 시신도 단 하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공식 조사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인 불명. 1974년 찰스 버리츠의 저서 버뮤다 삼각지대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1970년대의 시니어들에게 이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시공간의 틈, 자기장 이상, 심해의 메탄가스 폭발, 심지어 아틀란티스 문명의 에너지 기둥까지 수십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중 메탄가스 폭발설은 오늘날 가장 유력한 과학적 설명 중 하나입니다. 이 해역 심해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이것이 폭발적으로 방출될 경우 바닷물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선박이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메탄가스에 의한 엔진 정지와 함께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5년 로이드 해운보험 통계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율은 다른 해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고 건수 자체가 과장되었거나 해류와 기상 조건이 다른 해역보다 불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45년 그날 방향을 잃고 사라진 27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역사는 때로 숫자보다 무거운 침묵을 남깁니다. 6번째, 카자흐스탄 카자흐고리.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입니다. 2015년 카자흐스탄 북부의 스텝 지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름 최대 300m에 달하는 거대한 기하학 문양들이 땅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형, 십자형, 사각형, 그리고 스와스티카 형태까지 총 260개가 넘는 문양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2015년이 되어서야 발견되었을까요? 이 지역은 소련 시대의 군사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일반인의 접근이 수십 년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야 이 지역의 사진이 외부로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금기의 땅이 감추고 있었던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문양들은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70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스카 라인보다 수천 년 이상 오래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문양들이 하늘에서만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에 당시 복잡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원전 8000년이면 인류가 아직 농경을 시작하기 전의 시기입니다. 이 광활한 스텝 지대를 떠돌던 유목민들이 이 문양들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정착도 하지 않고 글자도 없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기하학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카자흐스탄 국립고고학연구소의 학자들은 이것이 유목민들의 계절 이동 경로를 표시한 것이거나 특정 의례의 흔적일 것이라 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양들이 땅 위에서 바라볼 때 의례 공간으로 기능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거대한 원형 안에 서면 하늘이 원형의 천장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왜 하늘에서만 보이도록 만들었는지, 그 정교한 기하학은 어떤 도구로 구현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를 하늘을 향해 말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지금도 카자흐스탄의 평원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한 채로. 7번째,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 로마 바티칸 시국 지하. 공식 명칭은 바티칸 사도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 이름은 2019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기존의 비밀 기록 보관소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지웠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대부분 비밀입니다. 이곳에는 8세기부터 현재까지 교황청이 축적해온 문서, 서신, 재판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선반의 총 길이만 85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81년 교황 레오 13세가 일부를 학자들에게 공개했지만 지금도 허가된 연구자만이 지정된 문서에 한해 직접 열람실에 앉아서만 볼 수 있습니다. 복사는 제한되고 스캔은 금지된 문서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종교재판 기록 원본이 있습니다. 1633년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한 죄로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헨리 8세가 앤 블린과의 재혼을 허락해달라며 교황에게 보낸 청원 문서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파리로 가져갔다가 돌려보낸 문서들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역병과 학살에 관한 교황청의 내부 보고서, 십자군 원정의 실제 전말을 기록한 서신들, 수백 년에 걸친 이단 신문 기록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믿기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충격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1970년대 가톨릭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보관소의 초기 기독교와 이교도 문명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문서 혹은 교황청이 의도적으로 감춘 역사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2012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시절 보관소의 일부 문서가 유출되어 이른바 바티리크스 사건으로 불리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황청 내부의 권력 다툼에 관한 것이었을 뿐 진짜 비밀에는 아무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것만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이곳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85km의 선반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과연 올까요? 그리고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오늘 함께 돌아본 7곳의 장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으되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4500년 전의 석공, 이름도 남기지 않은 나스카의 예술가들, 쓸쓸한 태평양의 섬을 지킨 이스터섬의 조상들, 방향을 잃고 사라진 27명의 젊은이들, 카자흐 평원에서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새기던 이름 모를 유목민들, 그리고 2000년의 비밀을 85km의 선반 위에 쌓아온 이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계가 훨씬 더 광대하고 깊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제 조금 다르게 이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아직도 살아있게 만드는 힘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 속에 직접 눈으로 보셨거나 혹은 마음속에 간직해온 미스터리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아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지도 모릅니다.